자, 오늘 그 KSO와 여론조사 나왔죠?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재명이 양자 다자 대결에서 오차 안팎 손들어 갔다 이런 얘기고요. 요약만 먼저 해드리는 거예요. 다음에 범보수 적합도에서는 홍준표 윤석열 동률이었어. 이번 주에 동률. 뒤에 소수점까지 똑같아. 26.9. 다음에 윤석열의 전두환 옹호 발언 및 사과 방식에 대해서 62.8%가 적절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당황하고 있잖아요. 요거를 다르게 한번 볼게요. 여론조사를 이제 한번 볼게요. 양자, 가상, 이재명과 윤석열. 여기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회색이 지난주고요. 뒤에 있는 색깔, 진한 색깔이 이번 주입니다. 이재명은 이 양자 가상 대결에서 지금 35.4에서 37.5로 올랐고요. 이게 이제 원팀이라든 이런 것들이랑 대부분 좀 반영되는 그런 여론조사고, 그 다음에 윤석열은 4%가 빠졌습니다. 37.1에서 33.6으로 빠졌고요. 요거는 양자 대결이고, 이재명 윤석열이었고요. 다음에 홍준표 한번 볼까요? 홍준표는 이재명 지사가 지금 34.6에서 36.7로 올랐고, 홍준표가 35.9에서 34.8로 빠졌어요. 이건 저들 내의 네거티브가 지금 굉장히 좀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겠다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은 이제 다 아시겠지만 KS와 여론조사는 자동응답이에요. 자동응답. 네. 기계가 물어본다고요. 근데 기계가 물어보는 게 대장동 논란이 터지기 전에는 이재명 지사가 상담원이 물어보는 전화 면접하고 자동응답에서 다 윤석열을 제쳤던 시기까지가 네. 그런데 갑자기 이제 대장동이 터지면서 조금 지지율이 좀 일부 떨어지거나 했었죠. 근데 다시 1위를 탈환한 거예요. 그래서 홍준표까지 지금 여기서는 이제 오차 범위 내이고요. 다음에 다자대결로 한번 볼게요. 이게 약간은 양자였잖아요. 근데 지금 심상정 안철수까지 포함하고 해보니까 이재명 지사는 올랐죠. 32.0에서 33.6으로. 윤석열은 32.9에서 30.9로 떨어졌죠. 그 다음에 심상정, 안철수 등이 3.4, 안철수 2.8, 뭐 김동연 1.1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심상정, 안철수, 김동연까지 포함되는 대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안철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의 이재명 후보죠 지금은. 이재명 후보의 그 상승 추세가 그 대장동 사건이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약간 주춤한 그 때가 있었는데, 그 주춤했던 그 추세가 국정감사로 인해서 다시 회복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 네. 거죠. 거기다가 윤석열의 거대한 똥볼, 정말 초거대한 그 전두환이라는 똥볼을 거대하게 차주는 바람에 지 발목을 지가 지금 잡고 있는 꼴이죠. 근데 저게 지금 반영이 돼 있는 게요. 그 전두환 옹호 발언 부분도 사실 반영이 돼 있는 건 맞는데, 저는 대장동 사건에 대한 국정감사에 관한 국민들의 평가도 저기에 반영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국정감사 부분은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을 높여주는 그런 이제 효과가 있었고, 이제 전두환 옹호 발언 같은 경우는 윤석열의 지지율을 낮추는 이런 효과가 네. 있었고, 그래서 지난주에는 사실 우리가 지고 있었던 거를 기억하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추월해서 1등으로 올라갔고, 저게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저게 요번에 보수층이 훨씬 더 많이 지금 응답을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저거보다 조금 더 차이가 난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자동응답이 좀 우리들한테 좀 늘 좀 불리하게 나왔던 여론조사인데 여기 뒤집었다는 게, 이 여론조사가 23일하고 20일, 23일 그러니까 금요일, 토요일 반영된 거거든요. 간단히 말해서 이재명 지사의 대장동 국정감사는 다 반영이 됐고, 그리고 윤석열은 지지고 볶았던 게 일요일 날 더 많이 볶았어요. 그 일요일 날 여론조사, 그러니까 그 분위기는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윤석열 지지율 떨어지고 있고, 다음에 이제 홍준표를 한번 볼게요. 홍준표는 지금 보시다시피 다자 대결에서 이재명 지사는 31.5에서 33.2로 올라갔고요. 홍준표는 역시 내부 네거티브가 좀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27.5에서 26.3. 그리고 심상정, 안철수 이렇게 4.6, 3.6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다자 대결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심상정이 중간에 포기하겠습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안 할 것 같죠. 안철수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지지율이 좀이라도 급한 쪽에서 단일화를 노리겠지만, 여기에는 지금 김동연까지 포함을 하면은 뭐 현재로서는 이재명 지사가 이제 대장동을 털고 올라가는 추세, 원팀까지 만들었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민의힘은 아까 그 보수 적합도 한번 보여주세요. 보수 적합도. 이게 지금 동률 나왔다 그랬잖아요. 26.9, 26.9인데 요것도 그 개사과 그 논란 등이 다 반영 안 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그 전두환 옹호 발언이
대구 경북 보수층에서도 부적절한 응답이 엄청 높게 나온. 그러니까 나는 결정적인 똥볼을 지금 차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이제 이쪽에 이제 그 영화다는 이제 평론가 점쟁이들이 홍준표가 될 것이냐, 윤석열이 될 것이냐, 윤석열이 될 것 같다, 홍준표가 될 것 같다 막 하잖아요. 네. 지금은 홍준표한테는 기회가 온 거예요. 홍준표한테는 기회가 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저쪽 사람들은 정권 교체를 목표로 해서 지지율 높은 놈 밀어주기였어 지금까지. 그런데 윤석열이 막 흔들리잖아요. 심지어 아까 조선일보까지도 윤석열을 비판하잖아요. 네. 이때 홍준표가 기회를 잡아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댓글창에 다시 한번 여론조사 한번 해볼게요. 인기투표 한번 해볼게요. 윤석열 경선에서 떨어져야 된다 1번. 본선에서 떨어뜨리자 2번. 한번 쳐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들 입장에서는 윤석열이 떨어지는 게 일단 우리가 먹고 싶은 사이다예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1번. 그러니까 저는 홍준표가 정말 더 열심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얘를 윤석열이를 저기 본선에 올려놓고 두드려 패고 싶은데 사실 그렇게 두다 보면은 윤석열이 대선 후보가 되는 순간 수사에 제한이 걸리게 되고 또 정경심 교수님 재판에도 안 좋은 영향이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윤석열이 대선 후보가 본선에 나가게 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윤석열이 아닌 다른 놈이 위로 올라오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윤석열을 때리고 싶은 마음은 사실 언제나 있죠. 그래서 홍준표가 더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끌고 가서 그렇게 싸워주기를 바라고 이후에 수사기관이 잘 해주겠죠. 다들 그렇게 바라죠. 홍준표가 잘해줬으면 싶은데. 그러니까. 문제는 홍준표도 그렇게 윤석열의 지지율을 받아 안을 컨텐츠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명확한 비전도 없어요. 특히나 지금 현재 윤석열의 지지율은 이성적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 보복하고 싶은 그러니까 박근혜를 지지했던 나를 쪽팔리게 만든 그 문재인을 보복하고 싶은 그 비이성적인 힘들이 윤석열한테 몰려 있는 거기 때문에 윤석열 정도면 일단 무조건 칼은 들고 휘두를 거다. 제대로 칼은 휘둘러 줄 거라고 생각해서 지지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 칼을 휘둘렀다가 나도 죽겠다. 라는 그 불안감이 지금 반영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윤석열한테 투영했던 그 복수심, 이게 홍준표나 유승민이 받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두 사람은 너무 멀쩡해. 그러니까 약간의 지능은 있어 보이는데, 정말 막무가내로 복수 하나를 위해서 칼을 들고 휘두를 것 같지는 않거든. 그러니까 이게 현재 홍준표를 지지하는 이 특성과 윤석열을 지지하는 특성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이 윤석열이 무너지면 정말 이게 국민의힘은 정말 위험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1번이 압도적이긴 한데 2번 누르시는 분들 생각 잘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본선에서 떨어뜨린다는 이야기는 일단 국민의힘 경선에서 윤석열이 최종 후보가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대선 후보가. 그러면 윤석열 입장에서는 뭔가 내가 조금만 더 하면은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그 마음을 날개를 하나 더 달아주는 꼴이 됩니다. 사실은 경선에서 이 사람은 빨리 떨어뜨린 다음에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대선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되지 않더라도 그 후에 수사를 받게 됐을 때 또 무슨 정치적 복순이 어쩌니 이런 얘기 꺼내면서 다시 한번 본인이 정치인으로서 재개할 수 있는 그 발판을 보려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석 좋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응징을 네. 하고 잘했어. 확실히 응징을 하고 싶으신 마음은 이해가 돼요. 이제 응징을 하려면요. 이제 이거는 우리 수사기관에게 맡겨야 된다는 게 이거 형사제도 하에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가 하는 것보다 여론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응징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 들고요. 그래서 우리 준표 형을 우리는 지금 응원하는 것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준표 형한테 제가 팁 하나 드릴게요. 국민의힘에서 이번에 경선을 치르는데 이제 11월 5일이 마지막이죠. 그때 지금 성렬이가 주장하는 방식은 뭐고 준표 형이 주장하는 방식은 뭐죠? 성렬이가 주장하는 방식은 우리 쪽 후보가 이제 고정이 됐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놓고 걔네들 4명의 후보를 각각 양자 대결을 시키자는 게 성렬이가 주장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준표형은 여기서 무슨 그런 기상천외한 말도 안 되는 방법이 있냐. 그게 아니라 이재명을 놓고 자기들 후보 4명을 다자대결 시켜서 거기서 1등한 놈이 본선 가는 걸로 하자. 이게 준표형이 주장하는 방식이에요. 정리합니다. 윤석열은 1대1 양자대결을 주장하고 있어요. 홍준표는 이재명과의 전체적인 다자대결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방금 전에 푸나님이 보여주신 이 KSOI를 한번 보시게 되면 결과를 보시게 되면 다자대결에서 홍준표는 20%대로 이재명 후보와 엄청난 격차를 벌리면서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양자 대결에서 이재명 후보를 홍준표가 거의 잡았어요. 오히려 윤석열보다 훨씬 더 격차를 좁히고 있어요. 이 현상을 준표형은 잘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본인이 주장하는 다자 대결이 오히려 본인한테 불리할 수 있어요. 이거 다시 분석하세요. 예, 네. 알겠어요. 준표형 화이팅. 아무튼 지금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윤석열이 7%가 빠졌어요. 그게 윤석열한테 최대 이기가 온 거예요. 이게 윤석열이 전두환이 정치는 잘했다라는 이야기 할 때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이거 역대급 똥볼인데 네. 지금 것과는 비교 안 되는 똥볼인데 했던 게 바로 이런 거거든요. 보수 쪽에서도 부끄러워하는. 물론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 일부 극성 지지층은 윤석열이 말 시원하게 잘했다 하시는 분들이 있긴 합니다만 이렇게 되면 본선을 통과하더라도 그러니까 경선을 통과하더라도 본선에 가면 정력이 더 약화되죠. 이 자기 말을 뭐 바꾼다는 게 이런 측면들이라서 어찌됐건 지금 결론 이재명 후보는 지금 대장동 의혹 털고 원팀 갖고 이게 지금 이낙연 후보랑 같이 차담하고 서로 원팀 이야기했던 건 반영이 안 된 여론조사예요. 이번 주 내에는 또 여론조사가 많이 반영될 건데 이재명 지사한테는 이제 호재 원래 그런 거야. 인생은 세용지마야. 어려운 거 겪고 나면 또 반전 효과가 있고 저쪽이 막 누리는 것 같지만 또 언제 어떤 똥볼을 찰지 모르는 이 정치는 생물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추세는 이재명 상승세, 윤석열 홍준표는 하락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방송에서 많이 주장해왔던 것 중에 대장동 관련해서 지지고만 볶지 말고 대장동 법을 만들어라. 네. 민간업자들이 개발을 하면 그거 이익을 다 가져가지 말게끔 만들어라. 민주당이 발의를 했습니다. 이야. 이게 지금 정권 밖에서 할 일이 아니야. 진성준 의원이 이 법을 발의를 했어요. 지금 이제 민주당이 의지만 갖고 있다면 이거 밀어붙이면 한 달 안에 통과시킬 수도 있어. 그러니까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또 분명히 이게 뭐 공산주의냐 사회주의냐 뭐 이런 소리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런 그 개발 이익 제한법이 필요한 건 부동산 사업에서 생기는 개발 이익이라는 건 근본적으로 땅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공개념이라는 개념에서 봤을 때는 그냥 딱 정해진 거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는 5%만 가져가 나머지 95%는 그 시민들이 다 가져가야 돼.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 겁니다. 1조 5천억을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그 사업비 싹 다 쓰고 마지막에 내가 그 순수하게 가져가는 이익이 1,500억이면 남는 장사예요. 해볼 만한 장사인 거예요. 요즘 제조업이 그 순이익률이 3%니 2%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0%도 많이 쳐준 거예요. 요즘 IT도 예. 보통 10에서 15% 정도 이익률을 보는 건데. 대충 내용이 이런 거예요. 국가나 지자체 등 공공이 참여하는 도시개발 사업에서 공공시행자 외에 사업자 이윤을 총 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 다음에 민간 사업자 투자 지분을 50% 미만으로 규정. 여기 진성준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우원식, 박홍근, 박찬대, 박상혁, 천준 의원 등이 발의에 참여한 바로 이런 법이 되겠습니다. 이건 민주당이요. 국회에서 지지고 볶아야 돼요. 왜냐? 이거 저쪽에서 반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반대 못하는. 그래서 그렇지. 이거는 빨리 통과시킬 수 있는데 이게 민주당이 지금 오늘 KSOI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엄청 떨어졌거든요. 역대급 차이가 나고 있어. 국민의힘이. 예. 이재명 지사는 지지율이 올라갔는데 민주당 지지율은 떨어졌단 말이야. 이럴 때 이런 거를 빨리 발의를 해야 됩니다. 네, 지금이 딱 기회가 지금 맞는데 사실 진성준 의원 같은 경우에 여러분 국감에서 보셨던 모습이 이재명 후보가 하나하나 답변을 할 수 있는 딱 필요한 질문들을 골라다가 던져주는 그런 딱 이렇게 떠다가 먹여주는 네. 방식으로 최고야. 정말 잘했거든요. 진성준 의원이 지금 이런 걸 지금 발의를 했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강력하게 지금 막 국회의원들이 우리 당 의원들이 밀고 나갈 수 있는 건 전 이거는 지금 이제 흐름 탔다. 무슨 얘기냐? 이재명 효과다. 이건 이재명 효과다. 이제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거니까 방향은 이렇게 잡힐 거니까 우리 더 세게 나가는 게 맞다.
이런 분위기 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10%라는 거 절대 이게 막 너무 엄격하거나 인색하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거는 야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요. 우리가 뭐 판교나 이런 거 생각을 해봤을 때 이 민간 부동산 업자가 거기다가 건설을 해서 정상적으로 얻게 되는 이익이 있어요. 근데 그 이익까지는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건 니네들이 일해서 번 거니까. 그런데 그 이상의 이익은 여기다 테크노밸리를 만든다라거나 이런 공공 정책으로 인해서 반사 효과로 올라가는 그러한 부동산 상승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냥 불로소득이란 말이에요. 하늘에 뚝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공공 정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돈이니까 그건 공공이 환수해 간다라는 의미에서 이건 전혀 뭐 인색하거나 그런 문제 아닙니다. 정상적인 법안 발의라고 보여집니다. 여기 지금 민주당이 통과시킨다는 그 뉘앙스로 계속 푸시를 하면 국민의힘이 어떻게 반응할지 내가 이걸 괜히 이재명 건드렸다가 이거를 반대를 할 수도 없고 막 이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민주당이 이걸 이슈화 시키는데 만약 국민의힘에서 독재다 이렇게 반대를 하면 땡큐고 반대 찍소리 못하고 있으면 국민한테 좋은 일이고 어쨌든 민주당 지지로 올라가는 소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유동규 공소장을 일부 뭐 공개를 했나 보더라고요. 여기 보면 약간 미스테리야. 덱과 관계가 불분명해갖고 내가 예상했던 대로 맞습니다. 이게 이재명 지사가 700억을 뇌물 받았다는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했더니 이게 굉장히 어마어마한 범죄인 것처럼 나아갔지만 증거가 안 나온 상태에서 인과관계가 없어.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2013년 2월 공사 설립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자 유동규 전 본부장이 사업 구획 계획도 마음대로 하라며 3억 원을 요구해 받아 챙겼다는 게 검찰의 주장인데 민간업자 신분이던 남욱 변호사가 과연 공사 설립에 도움을 줄 위치에 있었는지 또 실제 어떤 도움을 줬는지는 공소장에 담아있지 않아요. 그 대가성을 입증할 방법이 없는 거야. 네. 거기다가 이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봤을 때 처음에 검찰이 기소를 했을 때는 배임과 뇌물 두 가지로 이제 구속을 했는데 기소하는 과정에서는 배임이 은근슬쩍 슬그머니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재명하고 연결을 시킬 수 있는 고리가 하나도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범죄만 남은 거예요. 뇌물 받았다. 그것도 대장동도 아니야. 위례신도시 가지고 받은 그 뇌물이었는데 그 뇌물이 사실 뇌물이라고 검사가 쓰기는 했는데 그 뇌물을 받고 무슨 일을 했는지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있었는지 검사들이 지금 입증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사들 주장만 있는 거예요. 뇌물 같아 보인다. 이것만 가지고 지금 기소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이상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민간 합동 개발 사업이 확정되지도 않은 시점에 윗선 등과의 특별한 연결고리 없이 유동규 본부장의 말만 믿고 뇌물을 줬다. 이것도 이해하기 힘들다. 그러니까 이게 사건의 전체 얼개가 시작점은 이재명 향해서 갔는데 막상 녹취록이나 수사를 해보니 그분은 이재명이 아니야. 그래서 중앙지검장 이재명이 아니라고 이야기했다가 국민의힘이 지랄하니까 꼭 아니라는 건 아니고 이런 뉘앙스 이야기한 거잖아요. 사건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언론이 이제는 어떻게 방향을 바꾸냐면 검찰이 수사를 미적거려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여론이 막 들끓어가지고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 거잖아. 봤는데 사실상 위법성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재명의 연관성은 전혀 없던 거고. 네.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너무 늑장으로 부실 수사를 해서라고 또 공격을 하는 거야. 니들이 수사를 하게끔 만들었잖아. 사실 이게 진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시작은 장대했으나 끝이 미미한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끝은 미미한 걸로 끝낼 게 아니라 이 자금의 흐름을 검찰의 능력으로는 충분히 추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작 추적했을 때 누가 나올지 두려워하는 건 오히려 검찰이라는 생각이 들게끔 지금 방향을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시작은 여전히 본인들이 원한 대로 창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끝에 누가 있는지 이제는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졌거든요. 네. 저도 마지막이 끝이 미미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거는 지난번에 우리 옵티머스 사건 때나 이럴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었어요. 이런 걸 정쟁의 문제로 이렇게 끝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제대로 된 선례를 남겨야 돼요. 검찰이든 경찰이든지 말이죠. 지금 이 사건의 흐름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성남시장을 2010년도에 출마한 이재명 시장이 민간 개발을 공약한 건 맞아요.
근데 민간 개발을 공약을 했던 이유는 LH가 지금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장동 개발을 하긴 해야 되는데 LH를 이명박이 못 움직이게 해? 그러면 민간이 해야지. 당시에는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없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려고 했어. 그런데 성남시장이 됐어요. 되고 보니까 거기에 남욱 등의 이 부동산 투기업자들이 이미 지주작업을 끝내갖고 땅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민간업자가 들어가서 공사를 할 수가 없게 돼.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당시 성남시장이 아씨 LH도 못하고 민간도 정상적으로 못하고 아니야 우리가 해버려 이렇게 해가지고 성남시가 직접 100% 공영개발로 들어가 보려고 시도를 한 거예요. 여기까지 3단계 갔는데 가고 나니까 이제 뭐 쟤네 쪽에서 그 성남시 의회에서 뭐 지방채도 발행 못하게 하고 계속 막아요. 막아서 결국 돈이 없으니까 그 전 시장 누구야? 이대엽이잖아요. 이대엽이라는 성남시장이 사실상 성남시를 부도 상태까지 만들어놨고 돈은 없고 지방채는 못 뿌리게 하고 이러니까 여기서 민간 합동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 민간 합동에서 문제된 게 이 여러분 알고 있는 하나 컨소시엄이 누구하고 SK증권을 한번 쿠션 쳐가지고 여기서 화천대유하고 계약을 맺어요. 화천대유는 뒤에다가 천화동인 1부터 7까지를 숨겨놨고요. 얘네들을 이렇게 품에 안고 들어갔어. 이 아이들이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아이들까지 흐름은 지금 다 잡혔어요. 이제 끝난 거야. 흐름 잡혔으니까 이재명과의 연결고리는 안 잡혀. 끝난 거고요. 시간 초과. 그러면 이제 저쪽을 공격해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 아, 예. 다 복습 그만이래잖아 지금. 아니, 왜냐면 다 아는 이야기라서. 그러니까 왜 하나은행이 화천대유를 굳이 배임을 하면서까지 밀어줬고 그러니까 그 뒷배가 누구냐 이게 그러니까 문제인 거죠. 정확하게는 하나은행이 왜 SK증권 쪽에 그냥 자기 이익을 다 몰아줬느냐. 저는 언론들이 일부러 검찰하고 지금 짬짬이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나오는 소스만 가지고 기사를 쓰다 보니까 검찰 이야기만 나오는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공수처도 수사를 하고 있고 경찰도 수사를 하고 있는데 경찰 쪽에서 보고 있는 건 하나은행과 SK증권의 그 관계이기 때문에 그 그림이 맞춰지기 전까지는 경찰에서는 발표를 못 하죠. 근데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올 거라고. 예. 그 이야기는 수요일 날 정봉주 의원하고 방송할 때 한번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아, 참. 여기까지.